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저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전날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날 외국인들의 선물이 대량으로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또 굉장히 좋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와 오늘은 대형주가 많이 올라간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테마적으로 보자면 오늘은 수소 관련 테마주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저께 수소 관련되어 있었던 일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뉴스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에 따라서 오늘 수소 관련 종목이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전기차 관련되는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도 보게 되면 K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도 발표가 됐었고요.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도 뉴스가 한 가지 올라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주가 올라갔었고 자,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월요일 날 뭐가 올라갔다? 원전 테마 종목 보성파워텍이 지난주에 이어서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나와서도 보성파워텍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주간 안에 있는 주요 증시의 이벤트 결국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재료만 알고 있어도 지수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포트는 굉장히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끝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일정 중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한번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6월 8일 날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건 제가 그전에도 말했던 종목인데 IR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또 했어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최했던 코리아 에스테틱 데이에 참여를 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피부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이 됩니다. 최근에 비교를 해보자면 클래시스와 비슷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게 되면 스펙 상장 종목입니다. 스펙 상장 이후에 눌림 많이 왔다가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이 이유가 뭐냐? 바로 거래량가 동반된 이유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부각받고 있는 게 또 제이시스 메디칼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도 올라가면서 무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와 함께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도 굉장히 좋은 단기 수익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는데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보셔도 되고 만약에 난 단기 차익 실현을 보겠다 하시면 단기 차익 실현을 봐놓고 제가 이 다음부터 말씀드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내용들도 제가 노란톡에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었죠. 바로 샵 2034에다가 이가람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제 새롭게 시작돼 다음 주에 일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일정인데 홍콩, 중국, 대만이 휴장을 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휴장이 추석이 돼야 이제 올 텐데 한 번 더 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중간에 대치임무가 생기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바이오디지털 2021이 개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인터내셔널 바이오 컨벤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USA 바이오 컨퍼런스가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디지털 2021 개최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바이오 컨퍼런스가 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적어들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새로운 거를 보자면 젠큐리스가 아마 새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젠큐리스 같은 경우는 암 진단, 특히 유방암 진단 키트를 만드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6월 달에 나와야 될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그리고 바이오 컨퍼런스 때 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좀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걸 본다면 여기서 젠키리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월요일 날 또 다른 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발표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볼게요. 자, LNK 바이오가 기관 NDR을 합니다. LNK 바이오도 최근에 IR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 어떤 게 떠올라야 돼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 전부터 IR 굉장히 많이 한 뒤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LNK 바이오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제가 또 준비해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죠.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용보다도 이거는 출처가 LNK 바이오가 직접 발표하고 직접 작성한 IR 자료입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 IR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된다라고 IR 자료인 건데 그 IR 자료에 굉장히 특이하게 주가 분석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IR 자료를 보면서 무수한 리포트를 봤는데 주가 분석을 한 IR 자료는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이 LNK 바이오는 뭐냐면 주가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CEO, 회장이 LNK 바이오의 주가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 셀리버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러한 종목들도 이번에 악재가 나타났다는 부분만 조금 더 분석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내용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이 앞에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2만 원짜리 종목이 6만 원까지 한 방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놓고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최근에 하한가를 맞으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다시 2만 원으로 왔어요. 그러면 결국 되돌림이 와서 2만 원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하한가가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이미 미국의 보험병원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N사와의 이제 뭐 유통에 대한 체결에 대한 협약이 좀 나와야 될 거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체결이 될 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날 내용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N사와의 체결이 계약 체결이 조금 지연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는데 중요한 멘트는 그거죠. 우리가 체결이 안 된다. 앞으로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약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고 조율 뒤후로 조금 밀릴 것 같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HLB 같은 경우도 임상실험 결과 발표를 늦게 했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가 발표가 좋게 나타나기 시작한 다음부터 HL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임상실험 관련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의료기기, 척추 임플란트 관련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 만큼 임상실험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실적이 바로 찍힐 수 있는 종목인데 하한가를 맞은 이유가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이 지연이 아니라 이제는 계약 체결이 가시화가 조금 더 나타난다면 주가가 빠지기보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더 나올 악재보다 앞으로 더 나올 호재가 더 많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악재에 따라서 내려와서 있는 지금의 단가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면 조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4만 원이나 3만 원대에 가지고 있다가 하한가를 피하지 못해서 계속 가지고 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바로 그 N사와의 체결에 대한 내용이 가시화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결국은 해결이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종목들도 NDR에서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 특히 비공개 NDR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월요일을 지나서 화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의 일정은 아무튼 공모 청약이 있고요. 스마트 금융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내용이 볼 게 뭐냐면
토스도 있는데 한국은행의 CBDC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개혁적으로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다른 내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센트럴바이오가 임시 주총을 엽니다. 여기서는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팜 사업을 추가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한 회사를 센트럴바이오가 인수를 해요. 그 인수를 하는데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북한 쪽과 관련되어 있는 나무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센트럴바이오는 그 회사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이면서 남북 경협주,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뉴스가 나타난다면 이 센트럴바이오도 추가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봐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바로 임시주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 여건 도입도 있고 정상회의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미국은 거의 이제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게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CPI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PPI가 발표가 되면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지는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것보다 다른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날 내용을 보자면 서울에서 VR, AR 엑스포가 열리고 세계 그린 뉴딜, 태양 에너지, 철도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볼 때 뭐가 있냐면 이번에 바이든의 투자안, 아니 바이든의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개국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 그동안 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눌려있는 구간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은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그린 재생에너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재료가 다시 한 번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이슈 맞춰가지고 그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반등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봤을 때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5월 달 굉장히 중요한 또 중국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겠고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가 되겠죠. 다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FOMC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 요거 이후의 방향성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FOMC 이후 회의 내용보다도 이거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목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일정을 보자면 라운테큐 신규 상장 예정되어져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라운테큐는 어차피 신규 상장이니까 이날 단기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뭐가 있느냐? 금요일 날 중국에서 쇼핑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또 소비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 요거 이후에 핵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 이후엔 또 원유 관련된 가격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고 미국도 옵션 만기, 선물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또 미증시 다음 주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슈 남아있는데 마지막 일정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뭐가 있냐면 토요일 날 펜타스톤 국제대회 AWC라는 게 개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최근에 신규 게임을 내놨는데 앱스토어에서도 게임 매출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넷마블의 펜타스톤 글로벌 버전인 요 아레나 오브 베일러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요거 주최하는 거는 중국 쪽에서 텐센트 종목이 또 글로벌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넷마블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고 넷마블은 이번 주에 신작 발표도 했었고 매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말 동안 순위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지켜보시면 다음 주까지 넷마블의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것처럼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것은 뭐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언론 보도의 일정이 있어요. 산업부도 다음 날 바로 언론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주간 보도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공시처럼 언론 보도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러한 일정들만 알고 있으면 이날은 이런 뉴스가 올라올 거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뉴스에 따라서 단기 모멘텀으로 이만큼 상승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자료들, 이 방송 자료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자료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드리는 곳이 있죠.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자 메시지에다가 샵 2034를 넣으시고 내용에다가는 이가람이라고 3글자 넣으셔가지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은 노란통 링크가 갑니다. 그 링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방송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산업부와 주요 정부 부처의 언론 보도 계획까지 다 정리를 해서 이 자료 드릴 거고요. 그래서 노란색에 들어오신다면 이 자료뿐만 아니라 장중 시황과 지켜봐야 될 관심 종목까지 제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도 모두 대박 내는